이 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라는 것을요. 세월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지며 삶의 길이가 점점 더 분명해질 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누가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평범한 가정이 암과 싸우며 겪었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족의 사랑과 현대의학의 기적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의 동행과 의사의 보살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이 힘겹지만 따스한 여정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깊이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암이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가족 사랑이 만들어낸 작은 거짓말. 2023년 6월 7일, 민수는 건강검진 결과를 손에 쥐고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가운 얼음 속에 빠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몇 개의 붉은 글자가 그의 눈을 찌르는 듯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간 실질부 종양성 병변, 간세포암 가능성 높음이라는 결과를 본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붙잡으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어제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에게 사과를 건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앉아 종양이 순한지 물으시더니 농담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건강해지면 여행 갈게요. 양성이에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민수는 무심결에 이렇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목이 메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가족의 버팀목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 아버지를 지킬 수 없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날 민수와 가족들은 병세를 숨기기로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수많은 고민과 걱정, 그리고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과거 아버지는 가족의 기둥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빨간색 숫자는 카운트다운을 예고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변화하는 엘리베이터의 층을 가리킵니다. 멍하니 서 있던 민수는 뒤에서 밀려드는 사람들에 의해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는 병동으로 향했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한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오늘의 점심을 한 입 한 입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민첩하지 못했으나 민수를 보자 활짝 웃으며 손을 사과 한 개를 놓고 물었다. 밥 먹었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아침에 병실에서 들었던 잡담도 함께 나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물으셨습니다. 이 종양은 양성이냐? 민수는 본능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냥 간단한 수술이에요. 며칠 뒤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날은 아버지가 간 악성 종양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고 가족들이 병세를 숨기기로 합의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78세로 과거에는 주민등록 담당 경찰관이었습니다. 세 형제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정 많고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아버지가 이 나이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혹은 병마가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걱정을 혼자 감당하게 할 수 있을지 감히 모험을 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는 버팀목이었고 이제는 그의 자식들이 그 우산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담긴 작은 거짓말 아래서 악성 종양은 양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입원 수속을 마쳤지만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그들이 직면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너무 많아 개복 수술이 불가능했고 그들은 보존적인 치료 방안으로 간암 중재적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고 심지어 일어서기도 어려웠지만 그는 항상 불편함을 참아가며 미소와 낙관으로 가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매번 의사가 병실을 돌며 상태를 점검할 때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병세를 물어보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얼마나 나아졌나요? 곧 퇴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의사가 병실을 나가고 나면 그는 혼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얼굴에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며 약간의 피로감과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병실 밖에서 아버지가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이렇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다니. 내가 다시 좋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말은 마치 거대한 바위가 민수의 가슴을 세게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하며 가볍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빨리 나아지셔야 해요. 손주들이 아버지와 놀러 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다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그런 말이야. 내 아버지인 내가 아직 다 못 산 게 많으니까. 그러나 민수는 아버지의 손이 예전보다 더 야위고 손바닥의 힘도 한없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와 가족들은 한숨을 돌리며 이번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 뒤 재검사 결과 아버지의 간 내 암세포가 여전히 활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암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검사 결과를 들은 어머니는 마음이 울적해졌고 걱정이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민수 역시 하늘이 다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민수도 이후 치료 방안에 대해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보존적 화학요법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했고 아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죽음으로 다가갈까요? 민수의 마음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지만 그 답은 생각조차 하기 두려웠습니다. 암과 싸우는 느린 여정. 민수는 집안의 둘째로 위로 형이 1명, 아래로 동생이 1명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형제들은 각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지내왔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사업에 바빠 형제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안부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형제애란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그는 혈연이라는 가족의 특별함을 깨달았습니다. 중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순간 그는 혼자가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세 형제를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치료할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치료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세 형제를 작은 단체 채팅방으로 묶어두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형은 채팅방에 소식을 공유하며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의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동생이 메시지를 남겼고 민수는 가끔 아버지가 식사하거나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가족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암에 대해 그들은 여전히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도 가족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8년 국제암연구 기관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14번째로 높다. 인구 10만 명당 313.5건의 신규 사례. 간암은 국내 암 중 사망 원인 1위 중 하나다. 2022년 우리나라의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9.9명으로 폐암에 이어 두 번째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통증신경이 없어서 간낭종, 복수, 간경화 등 간막에 영향을 미치고 자극하거나 팽창할 때만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상 증식을 시작한 세포가 암으로 진단되기까지 2년 동안 일부 환자만 식욕 감소나 복통 같은 증상을 느낄 뿐입니다. 그 결과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의 70%에서 80%가 이미 중기 또는 말기 상태로 수술로 절제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민수로 하여금 아버지의 치료가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처럼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고 알아볼 기회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은 단지 아버지의 나이가 큰 장애물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처음 두 가지 치료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존적 치료, 즉 간암 중재적 치료였고, 두 번째는 개복 수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 보듯이 완치가 불가능했습니다. 질병의 재발로 인해 그들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효과가 미미했고, 개복 수술은 고령의 노인에게 너무 큰 위험이 따랐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이틀 후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형과 동생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를 꼭 치료해야 한다. 그때 민수는 목이 매는 소리로 약속했습니다. 그럴게요.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으니까요. 민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3의 선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민수는 아버지의 병실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남동대 의과대학병원이 간암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치료법은 바로 이트륨 90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로 개복 수술 없이도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소소한 삶의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이날 아버지를 데리고 남동대 의대 부속 위중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그곳에서 민수는 주혜동 교수팀을 만났습니다. 주혜동 교수는 국내 최초로 이트륨 90 마이크로스피어 기반 직장암 간전이 수술과 이트륨 90 선택적 내과 방사선 치료 수술의 국제 인증에 참여한 전문가로 국내 최초로 독자적으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 한 명입니다. 그들은 병원에서 아버지의 상태를 검사한 결과 간세 포함 가능성 높음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종양병변은 간의 중우정맥 및 하대정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수술로 절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주혜동 교수는 민수의 아버지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처럼 절제가 어렵고 경계가 불분명한 종양병변은 기존의 중재적 치료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성공한다 해도 재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이트륨 90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초정밀 혈관 선택을 통해 종양 부위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어 완치 혹은 완치로 가는 기회를 크게 높입니다. 주혜동 교수의 분석과 시연을 통해 민수는 이트륨 90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얻었고 이에 대한 신뢰와 후속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날 민수는 아버지를 위해 즉시 병원을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이트륨 90 치료 가능성을 평가받았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낸 끝에 그들은 가족 모두를 기쁘게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술 평가가 통과되었고 이트륨 90 내부 방사선 치료는 7월 25일에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던 며칠 동안을 떠올리면 민수는 지금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아버지의 치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가족들은 전에 없던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기다림의 초조함과 불안감을 거의 잊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만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80세에 가까웠고 어머니 역시 70세였습니다. 집과 병원을 오가는 일이 두 분 모두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 병세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소식을 보더라도 몇 번이고 다시 확인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의사가 뭐라고 하셨대요? 수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화는 끝없이 이어졌고 심지어 병실에 있는 아버지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사람은 두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떨어져 있을 때는 부부가 할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고 생사를 마주할 때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지. 민수는 밤이 깊어질 때마다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아버지의 병세와 다양한 치료, 방안의 장단점을 끊임없이 떠올렸습니다. 수술의 위험이 두려웠고 새로운 기술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와 어머니의 세심한 보살핌을 보며 민수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말은 민수에게 항상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가족이 함께라면 넘지 못할 난관은 없다. 어머니의 걱정을 해소하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수는 주해동 교수에게 이트륨 90 치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주해동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간암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간동맥 화학요법, 색전술, 간이식, 면역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트륨 90 미세구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트륨 90은 방사성 원소가 미세구에 부착된 형태로 혈류를 따라 이동하여 종양의 혈관 말단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병변을 덮고 가까운 거리에서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조직 내에서 평균 사거리는 2.5mm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기술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동시에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환자를 방사선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트륨 90은 에너지의 87%를 단 8일 만에 방출하며 간암 세포가 증식하거나 전이되기 전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더 나은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수술실로 들어가던 순간 그는 가족을 돌아보며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작은 병이니 금방 나을 거야. 너희들 기다려. 내가 금방 나와서 밥 먹을게. 그러나 민수는 아버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과 감출 수 없는 슬픔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민수는 태연한 척하며 말했지만 아버지가 돌아서자마자 눈가에 맺힌 눈물을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민수는 초조하게 기다리며 의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트륨 90 미세구는 간암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도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이 기술이 아버지처럼 중기 및 말기 환자들에게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민수에게 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술실의 불빛은 오래도록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운 아버지는 마취로 가벼운 잠에 들었지만 손은 여전히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마치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 같기도 가족을 위해 조용히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때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이제 병으로 인해 그 책임을 자식들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소로 자신의 불안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어떻게든 그는 의학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적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트륨 90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정밀성에 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미세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종양 병변에 직접 도달합니다. 이로 인해 기존 방사선 치료가 신체에 미치는 손상을 피할 수 있고 암세포의 확산도 더 빨리 억제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의료, 기술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2달 후 민수와 두 형제는 아버지를 데리고 다시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순간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가족 중 올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왔고 연로한 어머니도 꼭 확인하고 싶다며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검사실로 보낸 뒤 결과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주혜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 조직에서 더 이상 암세포의 활동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웃으셨고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아버지를 꼭 껴안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울음소리 속에서 세 형제는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형과 동생 역시 자신처럼 눈물을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예전과 같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니. 암세포가 다 사라졌을 거라고. 난 아직 손자 결혼식 봐야 한다고. 민수는 아버지의 웃음 속에서 주혜동 교수 역시 감동을 받아 그들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려 57일간의 전투 끝에 그들은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아버지는 이제 멈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비록 이트륨90 미세고 치료법이 국내에서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성숙한 기술입니다. 이 치료법의 개발은 20세기 8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으며 유럽 표준 CE의 인증을 받았으며 간암 치료에 사용되었다. 이는 이미 엄격한 안전성과 효과 평가를 통과했음을 의미하며 이후 20여 년 동안 이트륨90 미세구는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아 간암 환자 15만 명 이상을 치료했습니다. 또 광범위한 증거에 근거한 의료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유권기구 가이드라인에 포함돼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치료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제정한 2024년 간암요법 가이드와 한국임상암협회가 제정한 2024년 간암요법 가이드에도 공식 권고된다. 간암의 각 단계 환자들은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 이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재발 위험이 높은 절제 가능한 환자들에게는 보조 치료로 적용해 재발을 방지하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중기 및 말기 환자들은 이트륨90 치료를 통해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 가능성을 높여 완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절제를 원치 않는 환자에게도 방사선, 간 절제술을 시행하여 수술 절제와 동등한 효과를 얻고 완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혜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남대 의과대학 부속 위중한 병원은 현재 매년 수백 건의 간암 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난치성 간암 환자들 중 90% 이상이 이트륨90 미세구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종양 크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강력한 기술 앞에서 많은 우려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기술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질병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의료,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의료진과의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치료 방법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치료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결국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민수 가족에게도 이트륨90 미세구 선택적 내부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 과정은 그랬습니다. 치료가 끝난 지 1년 후 간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민수 가족은 다시 평소의 생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간암과의 싸움은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치료 과정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있으면 생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태로 살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없으면 너희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너희가 나를 위해 이렇게 애써주는 걸 보니
나도 깨달았다. 나이가 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다. 가족과 의사다. 나는 너희가 나를 잘 돌봐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너희는 의사가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걸로 충분하다. 이제 나는 수술을 끝내고 돌아와 남은 인생을 잘 살면 된다. 내 인생은 아직 다 못 살았으니까. 민수는 또한 많은 감정을 느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우리가 예전에는 너무 몰랐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자주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게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부모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한때 그들은 오래된 부부처럼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함께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자주 있다. 공동의 고난을 겪은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었고, 민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자주 집에 돌아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 모두가 함께 앉아 생활 속 작은 재미들을 나누며 웃는다. 혈연은 그들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시켜 주었고, 고난은 그들이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다.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혁신과 임상 경험의 축적 덕분에 민수의 아버지인 김 씨와 같은 많은 환자들이 첨단 치료, 기술로 혜택을 보고 있다. 2021년 9월 국내 최초로 이 방법을 이용한 간암 수술이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4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2,000명 이상의 간암 환자에게 치료가 제공되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와 함께 서울 등 40개 시군이 암 치료에도 이 기술을 도입해 환자들의 재정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이 기술의 임상적 응용이 확산됐다. 김 씨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넘었다. 지금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 종양세포가 살아남지 않았고 완치가 되었다. 민수는 자주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두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한다. 어느 날 여름 방학을 맞은 손자, 손녀를 맞이하기 위해 김 씨가 뭔가를 사러 가자고 했다. 그들은 운동공원을 지나쳤고 거기에는 노인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학교를 지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과일 가게 앞을 지나며 김 씨는 사과 한 봉지를 들고 돌아왔고 민수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줄 간식과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민수는 사과를 잘라 접시에 담았다. 그 순간 그는 불현듯 병실에서 김 씨가 자신에게 건넸던 그 사과를 떠올렸다. 1년이 넘게 늦어진 걱정과 슬픔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울렸고 그는 부엌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이 흘렸다. 그 당시 김 씨는 혼자 병상에 누워 있었고 병색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는 아버지의 병이 걱정되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그때는 사과의 단맛도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김 씨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고 가족들과 함께 똘똘 뭉쳐 있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기 있었다. 아무도 빠지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여 얼굴에 눈물을 닦으며 한 조각의 사과를 입에 넣었다. 그 오랜만에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퍼지자 그는 전에 없던 깊은 감동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의 승리가 아니라 생명의 기적이었다. 이 기적은 가족의 보호에서 비롯되었고 또한 의학의 발전 덕분이었다. 가장 힘든 날들 속에서 그의 가족은 서로를 사랑으로 지탱했고 과학의 힘은 혁신적인 치료 방법으로 김 씨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다. 김 씨는 한때 가족과 의사만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민수는 이제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인지 깨달았다. 바로 이 두 가지 힘이 얽히면서 김 씨를 새롭게 살리게 했고 그들 가족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웃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경험은 민수에게 더 확신을 주었다. 운명이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사랑과 희망이 있다면 생명은 항상 그 길을 찾을 수 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